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올리언스의 관광명소 프렌치 쿼터에서 1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경찰과 마약 카르텔이 총격전을 벌여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의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이 5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역 앞 광장에서 극우 단체들의 반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자니 아이잭슨 연방사원 의원의 후임자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지주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중국 식당 종업원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고기를 다지는 모습이 TV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I가 2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인 구명운동을 위해 1일 찻집 행사를 개최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요. 12월 1일 첫날 새벽부터 뉴올리언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새벽 3시 20분경 프렌치 쿼터의 외곽에 있는 카날 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소 10명, 어떤 보도에 의하면 1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그 중에서 2명은 지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프렌치 쿼터는 새벽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밤인 토요일 저녁에는 제46회 연례 바이유 클래식 경기가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대학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은 하나의 축제 같은 그런 날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메르세데스 돔에서 이 행사가 열렸고, 이 경기가 끝난 뒤에는 밤에 사람들이 뉴올리언스 시내로 다 나와서 프렌치 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로 나뉘어 가면서 밤새 파티를 벌이는 그런 것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모여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자칫했으면 대형 총기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경찰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범인을 잡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구속한 용의자도 한 명인데 이 범인으로 특정을 하지 못하고 아직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0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초기 조사 단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진범을 구속한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원인과 진범 여부 확인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4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비아우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이 마약 카르텔 조직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벌어졌는데요. 중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비아우니온 시청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었겠죠. 총격전은 무려 1시간 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아우니온시가 속해 있는 코아우일라주 당국에서 주 정부와 연방정부 병력을 긴급 투입했다고 했는데요. 그 1시간가량 벌어진 총격전에서 카르텔 조직원 한 10명 그리고 경찰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경찰이 직접 카르텔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르텔 조직원 7명이 추가로 사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강력 사건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힌 그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살벌한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들은 이번 총격전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 같다, 더 가열될 것 같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번 소식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종전에 많이 수입이 됐었다가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던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뚝 떨어졌었죠. 그 후로는 계속해서 호주산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 전부터 다시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한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광우병 사태의 여파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0만 9,034톤,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2003년 이후로 16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고 합니다. 무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가 한호주 FTA보다 몇 년 앞서 발효되면서 관세율 인하의 시차가 가격 격차로 나타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도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가보겠습니다. 올해 12월 들어 첫날인 1월에 도쿄의 신주쿠역 앞 광장에서 일본 구구단체들이 혐한, 반한 집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반대하고 한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집회를 한 것인데요. 집회 주최단체는 일본의 권리를 지키는 시민 모임, 도곡구 보수회, 그리고 일본 국민당 등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 참가자는 2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들은 한국 정벌 등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펼침막과 일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걸고 한국과의 단교를 주장하면서 온갖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의 문구 중에는 남북한을 묶어서 싸잡아서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북한 지도자만을 겨냥해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납치, 돼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은 사진을 넣어 누구를 타깃으로 한 표현인지 알 수 있게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북한을 싸잡아서 혐한 혹은 반한 시위에 엮어넣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구단체들의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반한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맞불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어림잡아 100여 명은 돼 보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맞불 시위자로 나섰는데요. 이들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민족의 차별을 조장하는, 민족 등의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맞불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명은요, 우리들이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차별이 우리 일본 사회를 파괴한다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차별주의자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면서 우익 세력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맞불 시위에 나섰던 한 여성이 들고 있었던 피켓인데요. 거기에는 Diversity is Strength라는 영어로 써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이 힘이다. 이거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들 하는 이야기고 마치 교과서처럼 딱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이야기죠. 차별은 반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일본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말로 은퇴하는 자니 아이잭슨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잭슨 의원의 임기는 2020년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임기 동안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할 임무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 법에서는 그 임명권을 주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지하면서 주지사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인 맷 게이츠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캠프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라라 라는 글을 연발로 날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후보자들에 대해 더 잘 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놓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무시했다가는 2022년에 예비선거에 나가야 될 거다. 트럼프 없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비 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2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다른 공화당 후보자가 나서게 할 거라는 말인데 이거 완전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 주지사의 측근과 게이츠 의원들 간의 공방전이 트위터상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주지사가 오늘이죠,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지사에 당선된 인물로 유명합니다. 한동안은 리틀 트럼프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감은 덕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이 탄핵 청문회를 주관하는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콜린스 의원이요. 캠프 주지사는 사업가인 켈리 래플러를 후보감으로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지난주에요. 래플러는 NBA 구단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는 밋 롬니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래서 후원금을 냈는데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네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래플러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명받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연 캠프 주지사가 주지사로서의 중심을 지키고 인사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넷 카운티 청사가 위치해 있는 로렌스빌의 한 중국 식당에서 종업원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생고기를 놓고 다지는 모습, 이 모습이 CBS 뉴스 탐사보도팀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귀넷 카운티의 환경보건국 관계자는 날고기를 콘크리트 위에 놓고 써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환경보건국에서 곧바로 해당 식당을 조사를 했죠. 식당 매니저가 문제가 된 직원은 자신이 먹을 고기를 자른 거지 이거 손님들한테 내놓는 음식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조사팀에서는 해당 고기가 식당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고기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말대로 그 종업원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다졌던 고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식당 매니저는 방송국 측에서 계속 해명을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해당 직원이 자기가 먹을 고기를 식당에서 썰고 싶어 했지만 매니저로서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서 판매용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자르라고 말했는데 이 종업원이 집에 가서 하지 않고 그걸 식당 밖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식당의 이름이 바로 뉴 차이나 식당입니다. 로렌스빌의 뉴 호프로드에 있는 이 식당은 지난 2월 달에 인스펙션에서 61점을 받아가지고요, 유등급 처리가 됐었습니다. 보통 유등급 처리가 되면은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될 경우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월 달에 그 조사를 받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00점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 위생검사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식당인데, 그런데 종업원이 자기가 먹을 고기를 밖에서 자르다가 걸렸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구글에 올라온 리뷰를 보면은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 식당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뉴스가 경쟁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라는 글들이 상당히 여러 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별점을 5개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 식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전역에서 로메인 상추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라고 하죠. 아틀란타에 본부가 있는데요. CDC에서 지난 22일에 발표했던 자료에는 16개 주에서 40명이 발병했다라고 발표했었는데, 나흘 뒤인 26일에 발표한 자료에는 19개 주에서 67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무려 며칠 사이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7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죠. 감염자 중에서 39명은 증세가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요. 6명의 감염자는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콜라이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감염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이 동남부 지역은 아직까지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감염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콜라이 감염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인데요. 캘리포니아산 상추가 포함되어 있는 각종 샐러드 음식까지도 전부 다 지금 리콜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쇼핑하시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콜라이에 감염이 되면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경우에는 용혈속 요독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선교단체 BMI에서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찻집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둘루스 커피 킹에서 합니다. 이 1일 찻집을 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2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인 프랭크 강 씨를 돕기 위해서 구명운동 기금 마련으로 여는 행사인데요. 프랭크 강 씨는 지난 2000년 3월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연루되면서 현재 제커리 씨에 소재한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중에 총이 발사가 됐고요. 근데 하필 그 옆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그 총에 맞고 사망을 한 것이죠. 강 씨가 타고 있던 차에 동승에 있었던 베트남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필 이 사망한 운전자하고 평상시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씨는 본인이 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승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전과 기록이 있던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이 강 씨를 협박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 씨가 자기가 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뒤늦게 자신의 거짓 자백과 증언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가를 깨달은 강 씨가 뒤늦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백을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지금 현재 재심 요청을 위한 탄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BMI 측에 따르면 지난 3년 전에 재심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검사 측이 뚜렷하게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재판을 연기했고 지금 개심이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BMI 회원들이 4년 전에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서 강 씨를 직접 만나보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니까 참 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I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강 씨를 돕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구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1일 찻집 행사를 마련했고 그 1일 찻집 행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2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